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설명회 들으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 서 있고요. 저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변호사 시험 관리반에서 이제 학습 상담 그리고 뭐 생활 상담 등을 이제 전담했었던 컨설팅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앞에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뭐 공부 방법론 이런 거는 뭐 수차례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16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미리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미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공부 방법론 부분에서 기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결코 제 지금 이 내용은 그러실 필요 없이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느꼈을 때 이거는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다. 시험을 5일 동안 보는 게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 이제 몇 분들은 이 시험이 무서워서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 변호사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일정은 살인적이다. 중간 휴식일 하루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는데 10시에 시작해서 19시에 끝나며 각종 고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시험 중에 이 정도 살인적인 일정을 가진 시험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살인적인 시험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시험이 너무 살인적이어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가지는 것은 정상이고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살인적인 시험을 이겨낸다면 앞으로 못할 건 없겠다 라는 어떤 강인한 의지를 또 역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14회 그리고 15회 변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우리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낮았던 시험은 49%, 제 7회 변시였고 현재까지 이제 51%에서 이제 55% 사이 내외를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미리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은 한 10월, 11월쯤에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몇 명 정도로 정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발표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이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1730명이 이제 그 내외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52%에서 이제 53, 4% 사이에서 아마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아마 똑같은 비슷한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특별했던 점은 이제 우리 시험이 CBT를 이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보신 분도 계셨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셨지만 이제 CBT는 이제 선택하셨던 분들은 99.2%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CBT를 선택을 하였는데 이제 이 CBT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운이라는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악필이라는 것도 있었고 정말 이제 목차 지금도 잘 잡아야 되지만 내용 크게 문제가 없었어도 글이 수려하면 합격에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었다라는 속설도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글씨가 잘 써서 점수를 높게 받았나 이건 모르겠지만 악필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점 그리고 우리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님들의 채점 주었던 교수님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 어떻게든 악필이어도 점수를 준다곤 합니다. 본인들이 돋보기를 쓰고 조교분들한테 이상한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조교 3-4명을 붙여서 글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둔다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CBT를 나왔기 때문에 정말 내용 그리고 목차 구성 부분으로 이제 합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장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어떤 위원장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모의 문제를 보면 판례 위주로의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려스럽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리만큼 중요한 게 결국은 판례를 얼마나 알고 있냐, 얼마나 모르고 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뭐 아래에서 보면 뭐 공법 분야의 헌법과 행정법은 매년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자체가 공법, 즉 헌법과 행정법은 그만큼 판례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민법이나 형사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오지만 공법과 행정법은 특히 최신 판례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냐, 높일 수 없냐에 대해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변호사 시험은 아마 1730명 내외라는 것, 그리고 CBT의 도입으로 자 오로지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나의 합격, 그리고 판례 위주의 출제 경향, 그리고 중요해지는 최신 판례에 대한 인지 여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그 키워드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 그리고 판례 요지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변호사 시험에서 이것을 알고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식은 뭐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지만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최신 판례는 그냥 결론만 알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결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뭐 법학 공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합격을 여기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합격을 하면 뭐 정말 좋겠습니다만 합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험을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 법학 공부는 결국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사라지는 게 법학 공부이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봤던 기본서, 내가 봤던 수험서가 새롭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하려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내가 더 빠르게, 내가 더 많이 물을 채워야 그 독이 차고 그러면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빠르게 부으려면 사실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의욕이 넘치겠죠. 의욕만큼은 이제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오겠지만 그 방법 그리고 이 9개월이라는 시간 이것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9개월입니다. 9개월. 정말 이제 9개월이면 긴 시간은 결코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공부를 새로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많은 학습하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6월까지 객관식 그리고 사례형 기출은 1회독 이상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자, 기록형을 포함하여 1회독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즉 10월 모의고사가 될 때 웬만한 부분, 그러니까 웬만한 그 공법, 형사, 민사 모두 다 한 번씩은 맞춰져야 그래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출문제 위주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출 1회독을 했다, 기출 2회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출을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출로서 이제 재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가 많지만 결국 합격한다는 것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는 것은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 브리타라고 하죠. 그 브리타에서 얼마나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풀어서는 결코 이것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너무 매몰되는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모든 이제 공부 방식은 합격을 하지 않으신, 아직 합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자,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장에 또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만 풀어도 합격엔 지장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자, 합격에 필수적이다. 특히 선택형으로 출제됐던 문제가 논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제위원장이 객관식에서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아직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사례형에서 나오지 않았던 판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차회의 변호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지만, 자, 기출문제만 공부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아주 크고, 특히 최근에 과거 판결 파기하는 부분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주거 침입의 부분에 있어서 바뀌었던 판례들도 우리가 이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나왔던 판례이죠. 이 판례도 판례 변경이 있었고, 이런 부분 만약에 몰랐다면 바로 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호사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 떨어지신 분들을 보면 변호사 시험, 아니 로스쿨 입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학업 성취도가 뛰어났던 분들이 전부입니다. 다들 고등학교 때 자기만의 공부 방법으로 상위 1% 안에 들었던 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노력하였음에도 자, 변호사 시험에서의 불합격 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이 낮다면, 자, 공부 방법이 적어도 우리 변호사 시험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번의 시험은 결코 많지가 않고 정신 차리면 2번, 3번, 그리고 4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수험서, 그리고 강사, 그리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이제 이들을 합격 가이드로 삼아야 하고, 결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수험서. 사실 수험서는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내가 책을 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다면 수험서를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최대한 수험 적합적인 도서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얇은 책도, 너무 두꺼운 책도 옳지 않습니다. 자, 우선 만약에 본인 스스로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 수험생이 많이 보고 있는 책 중에, 자, 강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수험서, 즉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특히 추록을 제공하는 수험서를 제가 선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빈출되는 쟁점은 단순한 법리와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화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인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 3번째가 많이 약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통 우리가 수험서로 삼는데, 결코 그렇게 하시면 나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결코 완벽하게 숙지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의는 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강의는 결국 이제 본인 스스로 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순 공부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강의에 매몰되지 않고 반드시 순수 공부 시간이 6시간, 그리고 7시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합격을 할 때 마지막에는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7월까지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는 이제 내 컨디션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꼭 만들어내야 되고요. 일부 강의는 요령만 알려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리를,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수험생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법리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자, 요령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는
결코 좋은 강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정말 탁월해, 이 강의 정말 탁월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이제 해서 좋은 강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강의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요령을 말하는 강사의 강의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게, 구체적인 연중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강사의 강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9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우리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지금 눈앞에 놓인 공부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지나가면 정말 이 9개월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12월쯤에 돼서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연중 커리큘럼을 강사가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강의에 맞춰서 우리만의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연중 커리큘럼을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그 강사의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이제 게시해 놓고 있는 강사라면 이 강사 저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원, 만약에 이제 종합반이 아니라 내가 만약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학원을 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험생과 함께 싸우는 학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학원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저라면 이제 학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기적인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에 따라서 모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강사가 있고, 어떤 강사는 모의 시험을 객관식만 보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라면 일관적으로 모의고사, 객관식이면 객관식, 주관식이면 주관식,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전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형 학원 선택하는 분들은 저라면 이제 만약에 직전 변호사 시험 점수가 83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840점 정도, 한 20에서 40점 정도라면 관리형 학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820점 이상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법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변호사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답안에 어떻게 현출할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많이 읽어보는 것보다 많이 풀어봄으로써 체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체계적인 학습 상담을 해주는 관리형 학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해설을 읽다 보면, 물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해설을 읽어봄으로써 내가 틀린 부분을 알고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경우에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결론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습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이제 마음과 각오입니다. 정말 이제 수험 생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를 넘어서야 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자칫 불투명해 보이는 합격이라는 미래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수험 생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수험 생활을 이겨내려면 절대 혼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부를 해야 한다면 결코 집공이라고 하나요? 집공을 선택해서 혼자 집에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제 혼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데, 주말 등에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수험생들과 방향 설정을 해보거나, 적어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습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과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는 모든 이를 통해서 이제 힘든 수험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가
나 없이도 뭔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나의 친구들은 뭐 다들 뭐 사회에서 각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고 어떤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만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조금 비생산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다른 수험생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어느 날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일리라는 이제 가수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오바마는 이제 40대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50대에 은퇴를 했었고, 트럼프는 70대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두 분을 기억을 할 때, 몇 살에 내가 대통령을 되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계시는 뭐 직장인들이 뭐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 모두가 이제 자신의 경주를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뭐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붙으면 뭐 더 좋겠죠. 내년에 붙지 않고 내후년에 붙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자기 자신만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셔서 이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짧지만 제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매번 설명회를 하지만은 강사님들한테 항상 20분 내로, 그리고 최소 25분 내외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역시나 지금 2시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4시 15분, 거의 한 20분이 돼가는데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합격의 법학원 오픈 채팅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오픈 채팅방에 저희 모든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강사님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거, 아니면은 직접 그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저희 오픈 채팅방에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시험 준비반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비밀번호가 8127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시험 준비반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는 8127이고, 그리고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박승수 민법 민소법 교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승수 강사님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비번은 1218입니다. 다음으로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제가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그 자료실 자료라든지 자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민사법 교실 다음 카페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합격의 법학원은 선생님들의 긴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동영상 상품권을 비롯해가지고 사례풀이 구조,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 방법론, 그리고 뭐 자라든지 아니면 달력, 그리고 에코백 증정해 드렸습니다.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돼서 학원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제 명함도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바로 카톡 오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리고 벚꽃 구경도 아직 안 지어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긴 시간 동안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